네, 오늘은 경제 이슈 알아보는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대표님과 함께 또 저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쉽게 낳고 노력 없이 감량할 수 있는 꿈의 제약바이오 오늘장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제약바이오 섹터들 다시 한번 고개를 듭니다. 어제 하반기 첫 거래일이었는데 확실히 어제부터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또 스타 종목들이 됐잖아요.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 다시 한번 분위기를 타고 있는 그런 특별한 요인이나 모멘텀이 있을까요, 대표님? 네, 일단 그동안 상반기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이라든지 HLB 같은 기업들, 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라든지 비만 당뇨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반적인 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어떤 종목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비만 당뇨 쪽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속해 있는 바이오시밀러 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테크 기업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제형 변경, 과거라고 하기보다는 알테오젠이라든지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제형 변경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모멘텀들이 붙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우리가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R&D, 그러니까 비용 자체가 많이 들기 때문에 추후에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에 대한 모멘텀들, 그 모멘텀을 받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전반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있는 노보노디스크라든지, 노보노디스크는 덴마크 기업이고요. 네.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어가면서 비만 당뇨 쪽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이 제형 변경과 관련되어 있는 알테오젠이나 유한양행의 주가 흐름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은 비만 당뇨 쪽으로 자금이 좀 넘어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큰 업종 내에서도 선순환이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형 변경에서 비만 치료제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제약사들 몇 가지를 또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의 흐름이 또 궁금합니다.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가 확실히 비만약 시장에서는 선두를 또 잡고 있으니까요. 확실히 이 글로벌 제약사들 가운데서도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돋보이고 있을까요? 네, 그렇죠.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제 릴리와 노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네.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인데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업종들,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비만 당뇨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강력하게 붙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마감된 미 증시에서도 일라이 릴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 ADR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모습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도 장 초반부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팩트론 같은 기업들이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견고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큰 트렌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시장에선 2030년도까지 약 100조 규모로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만 당뇨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지금도 체크가 가능하고 상승 여력까지도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만 전반적인 흐름상 전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는 이제 트렌드가 조금씩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키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격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차트를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글로벌 트렌드라는 점이 인식이 되는데요. 그러면 실적에도 실제로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가 실적에도 비만약이 반영되면서 좀 탄탄하게 펀더멘털도 다져가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실적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실적적인 부분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네. 사실 얼마 전에 HLB 같은 경우는 임상에서 좀 부러지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나오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적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추려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라이릴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 비만 당뇨 쪽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부분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지금 비만과 당뇨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들 중에서 실제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는 기업들은 아직은 없어요. 네네. 우리가 굳이 꼽아본다라고 한다면 한미약품 정도가 되는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 비만 당뇨 쪽에서의 매출이 아니라 기존에 진행해 왔었던 네. 다른 사업부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시장에서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펩트론이라든지 오늘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네.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기술력을 가지고 추후에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 흐름은 조금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제약바이오를 매매한다라고 하더라도 네. 성장성보다는 매출과 안정적인 이익을 목표로 해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전 오늘 바이오시밀러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이오시밀러의 대표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그리고 셀트리온 정도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는데 그동안 알테오젠이나 유한양행 같은 기업들,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한다면 어제부터는 이 바이오시밀러 쪽으로도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트럼프가 지금 대선 토론 이후에 좋은 점수를 받아가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쪽으로 자금이 조금씩은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실제로 2017년에서 2021년도 사이에 바이오시밀러가 강세를 보였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두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추후에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면서 이 생물보안법에 대한 반사이익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성장성보다는 매출과 영업이익 쪽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한다면 네. 저는 바이오시밀러 쪽도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금부터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시밀러도 한 가지 대안이 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비만 치료제 쪽에서 매출이 나오거나 실적적으로 연결되는 종목이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럼 국내에서는 비만 치료제가 좀 나오기를 기대해 보기가 어려운 걸까요? 아니면 비만약에 대한 후발주자들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네. 거는 펩트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GLP-1과 관련되어 있는 이 GLP-1이라는 것이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네. 이 GLP-1과 유사한 약물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GLP-1이 원래는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가 비만 쪽에도 영향력이 있다. 비만 네. 쪽에도 좋은 효과를 보여준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만병통치약이다라는 이야기들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여러 군데로 적응증을 넓혀가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떻게 보면 제형 변경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네. 있는 겁니다. 네.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가 어떤 장점이 있는 거냐면 이제 과거의 제형을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투여 받았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펩트론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대포 같은 기술들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한 달에 한 번만 주사를 맞으면 그 효과가 똑같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약물을 분해해주는 속도를 조절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런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펩트론이라든지 뭐 앞서 말씀드렸었던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가 이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속형 기술이라고 적혀져 있죠. 저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다른 제약사들, 그러니까 빅파마에서 만든 그 제품들을 좀 더 변형시켜가지고 시장이 네.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로 인해가지고 기술 이전이라든지 로열티를 수취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메리트가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와 물질 이전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영어로 이제 MTA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물질 이전 계약 이후에는 실제로 기술 이전으로 이어지는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지금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플랫폼 기술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제로 뭐 위고비라든지 이런 제품 자체를 만드는 데는 아직까지 시간적인 괴리가 좀 있을 수 네네. 있지만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전 지금도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랩은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다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팩트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펩트론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삼천당 제약이 또 한번 이 그쵸. 비만 약 네. 쪽으로 엮이면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 경구용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을 투여받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올해 같은 경우 특허가 만료되는 부분들도 많아서 뭐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었던 제형 변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런 것들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비만약이 경구용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3,000당 제약 같은 경우도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도 제가 그냥 종목을 몇 개 빠르게 넘겨드리면서 말씀드려보자면 네. 블루엠텍 같은 경우도 이제 상장되고 나서 주가의 흐름이 제대로 나왔었던 적이 거의 없는데 이제 관련돼서 유통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블루엠텍이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고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라는 물질이 올해 이제 특허가 만료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삭센다에 관련돼서 바이오시밀러를 제조하는 기업이 중국 쪽 기업이 있는데 그 중국 쪽 기업의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유통할 수 있는 기업이 한독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비만 당뇨 쪽으로 엮이면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같이 정리해봤고요. 사실 비만약이 워낙 좀 굉장히 뜨겁고 좀 관심이 많으신 분야다 보니까 약간 묻히는 감이 있었는데 면역항암제라든지 표적항암제, 치매 이런 쪽도 사실은 몇 가지 종목들이 주목을 받잖아요. 이 가운데서는 이 시장 자체는 어떻게 보시는지 종목이랑 연결해주세요. 네, 일단 면역항암제나 뭐 표적항암제 전부 다 시장에서 관심이 있고요. 치매 쪽 같은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도 원래는 치매 쪽을 타겟팅하고 네.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전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화면에도 보시는 것처럼 요 ADC 치료제 시장이에요. 네. 우리가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하는데 항체에다가 약물을 붙여서 암세포를 타겟팅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표적항암제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표적항암제와는 조금은 다르다라고 이야기가 네. 되고 있어요. 작년부터 요 ADC 쪽에 대한 관심도가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실제로 2023년도에 빅파마들 큰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인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자금을 들인 곳이 요 ADC 업체들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작년에 이 화이자 같은 경우는 ADC 관련되어 있는 기업을 55조에 인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에브비 같은 경우도 13조를 들여서 요 ADC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인수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 ADC 쪽에 대한 강자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레고캠바이오라는 기업으로 이름이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리가캠바이오라는 이름으로 지금 네.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기업이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항체 약물 접합체 쪽에 대한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 수출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을 계속해서 받아갈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LDK라고 리가캠바이오니까 LCB입니다. LCB14와 LCB84를 통해 가지고 치료제 신약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가져가고 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좋은 소식이 들린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이 항체 약물 접합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플랫폼 기술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질병이 있을 때 이 ADC를 이용해서 치료하기가 용이하다라고 한다면 네네. B라는 질병에도 이 플랫폼 기술을 이용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테크 기업들이란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리가켄바이오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플랫폼 쪽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엔 하반기까지도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비만 당뇨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만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ADC 쪽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에도 좀 늦더라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리가켄바이오를 가장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ABL 바이오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중항체 쪽에 대해서 ADC를 접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가켄바이오와 ABL 바이오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DC 쪽에서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ABL 바이오까지 두 가지 종목 함께 들어봤습니다. 제약바이오 들어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볼 이코노미 주제는 바로 조선섹터입니다. 비싼 수주만 골라잡게 하고 있는 K조사 언순항 이상무라고 하네요. 일단 조선주들도 잘 갑니다. 최근에 또 해상운임이 불거지면서 해운주들 낙수 효과까지 함께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조선주들의 상승 배경도 알려주시죠.
일단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죠. 뭐 반도체도 있고요. 네. 그리고 조선도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노후화된 선박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네. 20년에서 30년이 되면 이제 배가 노후화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안 좋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IMO라고 해서 해사 운임 기구에서 요 노후화된 선박을 교체해라. 친환경 쪽에 대한 발주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조선업에 대한 모멘텀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신조선가라든지 중고선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가 노후화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과정에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요 고부가 가치 선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네. 친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그 선박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규모를 봤을 때는 중국 시장의 규모도 굉장히 크거든요. 네. 수주 물량 같은 경우는 중국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수주 금액을 따져봤을 땐 우리나라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수주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견고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MRO라고 하죠. 그 미국 함정 쪽에 대한 모멘텀들까지도 하나오션이나 하나시스템이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면서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전반적으로 좀 붙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렇게 선호하는 업종은 아니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관심이 느리죠. 없을 수가 네. 있는데 지금 제가 삼성중공업의 차트를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삼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의 월봉이에요. 굉장히 저점대에서 돌아서고 있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랫동안 주가 흐름이 부진했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들이 좀 재미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업황 자체가 사이클을 탄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차분히 우상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저는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조선 섹터에서도 뭔가 물론 뭐 주가의 흐름이 좀 느리기는 하지만 그래 수주도 탄탄한 편이고요.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쪽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일단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후판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조선주를 바라볼 때 리스크 요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주 잔고라든지 지금 시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를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크게 고민하진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년 만에 돌아온 슈퍼사이클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조선주도 같은 경우는 분명히 부담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조선주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올해로 넘어오면서 2배에서 5배 정도의 네.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 1위 조선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가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테마성으로 접근한다라기보다는 안정적인 우상향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호흡 속도를 좀 길게 천천히 조절해 가시면서 조선주들 투자 전략 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조선 섹터 가운데서 토픽 종목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 꼽으실까요? 예,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한화엔진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HSD 엔진이라는 기업이었는데 올해 이제 한화그룹으로 완전하게 편입이 됐죠. 그래서 네. 하나오션이나 하나시스템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업들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전체 매출 중에서 2024년도 1분기 수주 잔고 대부분이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쪽인데 어제도 관련돼서 수주 소식이 좀 나왔어요. 네.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이 뭐 LNG선을 수주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쨌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과거에는 우리가 저가 수주에 대한 리스크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고가 선박에 대해서만 수주를 골라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선박 저속 엔진 쪽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탑2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저는 한화엔진이 조정을 좀 더 받는다
한다라고 한다면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조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대형주를 선호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삼성중공업을 의견을 드리고요. 네. 중소형주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한화엔진, 그리고 또다시 다른 종목 하나 더 말씀드려보자면 세진중공업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 섹터 내에서 삼성중공업, 한화엔진, 세진중공업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픽 종목은 한화엔진이었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었고요.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